안녕하십니까. 안양군 보양 과천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이번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과 노동인권, 경비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환경과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움직임과 법률 개정 내용, 경비노동자의 당면 과제인 감시단속 근로 승인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임계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가 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면서 경비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였습니다. 책 임계장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 말고 다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치워야죠. 눈이 쌓이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우 힘들지요. 그리고 작년 초 주민갑질 폭행에 시달리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전 국민이 같이 분노했습니다. 다행히 촛불 이후 취약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였고 지역 비정규직 센터와 협력하여 경비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과 경기도 차원의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 발족하여 경비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전과 근익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련 전국적 단체끼리 사회적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하여 세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국경비노동자 사업단, 전국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경비노동자 고용안전과 근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협약은 지역과 아파트 단지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도 작년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보호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는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비 외에 허용되는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관리 업무가 법제화되어 올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비 외 겸직 업무 법제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아파트 노동자에게 위법한 지시명령이 금지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노동자에게도 의무가 생겼는데요. 경비노동자도 입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켜야 할 관리규약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는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제14조에는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괴롭힘 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노력 의무가 명시되었고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도 자세히 규정되었는데요.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시에는 관리 주체와 입대위에 신고할 수가 있고 관리 주체는 사실 확인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 주체는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올해 초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좋은 법 개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용불안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비노동자 건강보호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침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건강보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나요? 또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안내문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동네에 부착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업무 재량권을 부여하고 녹음, 녹화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을 관리사무소에 알려 보호를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한 경비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가 우려되는 경비노동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게 시간을 부여하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고소,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질을 당하게 된다면 꼭 이 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안양시를 비롯하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까지 한꺼번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정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예산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데요. 노동자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경비노동자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보장과 시설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아파트에 대하여 시정 공고를 할 수가 있고 보조금 지원 제한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권 개선 우수 아파트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업법 위반과 겸직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외에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비업법은 적용되지 않고 계속 유예되어 왔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 분리수거 등 다양한 다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비의 다른 업무 수행 비율이 70.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올해 10월 21일부터 경비의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 겸직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8일 입법 예고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포함되는 업무로는 청소 등 환경관리, 분리수거, 도난방지 차원의 택배 물품 관리 보관, 위험방지 차원의 주차관리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제된 업무도 있는데요. 공용부분 수리보조, 관리사무소의 동의서 진구, 개인 발렛 주차, 택배 물품을 세대로 배달하는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겸직 업무 외의 업무 지시는 금지되었고 법 위반 시에는 경비업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겸직 업무 법제화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부작용 발생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겸직 업무에 대한 경비노동자의 법적 책임이 증가했고 현재 많은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리수거 수당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미 관리원으로 편제되어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더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 10월 21일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에 경비의 다른 업무화가 법제화되면 경비노동자를 단순 감시노동자로 봐야 하냐, 아니면 경비의 다른 업무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일반 노동자와 같이 봐야 하냐 하는 논란이 매우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감시노동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근무시간, 휴게,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비노동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로수당은 지급해야 되는데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것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감시근로자로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의, 건물경비원, 청원경찰과 같이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면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둘째,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면서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외 업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승인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휴게 시간이 8시간 이상 되거나 당사자 합의와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시 근로자로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감단 승인 신청이 오면 현장에 나가 실제 업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절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경비노동자가 감시 근로자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경비 외 다른 업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반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아파트에서 감단 승인 신청이 오면 현장 확인은 거의 없이 책상머리에서 간단히 승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류심사만으로 전국 아파트 경비원 93.7%를 감시노동자로 승인해오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 비중이 70% 이상이나 되고 휴게 시간에 자유로운 휴게 보장이 비협하여 실제로
근무도 일부 하고 있는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명목분인 휴게시간 증가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비 노동자가 매우 많은 형편입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겸직을 공식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감시노동자 승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가 감시노동자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가 되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임금이 약 38%, 월 기준으로는 70에서 80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인 노동자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협회와 주택관리사 협회는 경비노동자의 인건비가 약 38% 인상되게 되면 이는 입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고령의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은 경비노동자는 이제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경비가 아니다. 더 이상 현실과 법의 불일치를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더 이상 감시노동자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야간 근무 시간 감축을 통하여 관리비 유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8월에 겸직 관련 감시 단속적 노동자 승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나 감시 근로자 승인 기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전국 경비 노동자 사업단이 공동 대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경비 노동자 사업단이 주장하는 대안은 관리비 유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노동부는 감시 노동자의 승인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은 야간 근무 시간 축소라는 근무제도 컨설팅을 단지별 특성에 맞게 한다면 인건비를 현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안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 퇴근하는 야간 퇴근 관리원 2개조를 격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수의 경비원을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주간관리원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주말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야간은 순환당직 근무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노동부의 감시근로 승인 기준 발표와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개편 문제는 전 경비노동자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휴게시간 개선 방안, 산재 청구 방법 등 권리찾기와 아파트 노동자 협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